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는 별개의 상황이고, 저는 가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 중에 2명이 거짓말을 했고, 도둑은 1명인데, 지금 모순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자, 을의 진술에서 병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병의 진술에서 도둑질은 내가 했다. 그럼 모순 관계이죠. 1대1 관계인데, 을이 참이면 병이 거짓, 을이 거짓이면 병이 참. 그러면 지금 거짓말이 지금 2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갑은 무조건 거짓이 되겠죠. 자, 갑은 지금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면은 갑이 도둑이 되겠죠. 그리고 병은 본인이 도둑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도둑이 1명이니까 병이 거짓이고 을이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풀어볼게요. 자, 나는 지금 도둑이 1명이고 그 도둑이 거짓말을 했다. 도둑이면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 도둑이 1명인데 거짓말을 한 인원도 1명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자, 도둑은 일단은 거짓말을 하는 건 확실한데 도둑이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인원은 1명 이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도둑이 1명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A가 도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진술을 보면은 자, 본인이 도둑질을 안 했대요. 거짓이죠. 그리고 B의 진술, A 말이 참말이다. 이것도 거짓이고, C의 진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A가 도둑질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C도 틀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A, B, C가 모두 거짓말을 했고 A가 도둑이고 일단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성립은 하죠. 그 다음에 B가 도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B가 도둑이면 자, 도둑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A 말은 참말이다. 그럼 A 말은 거짓이 되고, 근데 A 진술이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았대요. 그거의 거짓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둑질이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순이고, 그럼 결국에 B가 도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도둑일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C가 도둑. 자, 도둑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했어요. 참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모순.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도둑이 될 수 있는 게 A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A, B, C는 모두 거짓말을 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될 수 있는 답은 2번밖에 없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우의 수를 안 따져보고 보기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갑이 거짓말을 하였고 도둑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보기를 보면은 갑은 참말을 하였다. 틀린 거죠. 그리고 4번, 5번을 보면은 자, 병과 을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둑질은 갑 혼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도 틀린 거죠. 그러면 2번과 3번이 남는데 저는 3번 A는 참말을 하였다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자, A가 참말, 그러면 도둑질 안 했다. 그리고 A가 참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B의 말도 참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럼 남은 C가 도둑이 돼야 되는데 도둑이 본인이 도둑질 했다고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도둑은 아까 거짓말을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모순이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 B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B가 2번을 대입을 해볼게요. B는 거짓말을 하였다. 자, B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 A 말은 참말이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A 진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이거의 거짓이 A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의 진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 A가 도둑이 되고 나머지 3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거짓말을 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진술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오직 1명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세 진술 중에서 하나만
하나의 진술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자, 변절자가 모두 몇 명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빵명이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빵명이면은 자, 첫 번째 간부가 말한 진술 30명 이상입니다. 틀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술 30명보단 적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간부 적어도 1명 이상입니다. 틀린 거죠. 그럼 지금 빵명을 대입했을 때 하나만 참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2번 그 1명이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진술 30명 이상입니다. 틀린 거고 30명보단 적습니다. 이건 맞고, 그리고 세 번째 간부 적어도 1명 이상입니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지금 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고, 그리고 A와 D 중에서 한 명만 거짓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순을 찾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시면, 자,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기마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발레로 중복이 안 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A 진술이 거짓. 그럼 나머지 B, C, D부터 해주면, 자, C는 지금 모두 다 지원. 지금 네 곳의 회사인데 모두 다 지원을 했고, 그리고 B는 두 군데 이상. 그리고 D도 두 군데 이상. 자, A가 지금 세 군데 이상 지원을 한 건데 거짓이기 때문에 세 군데 미만이겠죠. 근데 중복이 안 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곳을 지원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둘둘 넷둘, 그럼 합이 10번이 되겠죠. 그럼 B랑 D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갑을병정 이렇게 쓰면 B가 갑을, 그리고 D가 병정, 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중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2번부터 5번을 보면은, 자, A와 D, 지금 A와 D는 지금 A는 지금 세 군데, 그리고 D는 두 군데. 애초에 겹칠 수밖에 없어요.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4번도 마찬가지고. 3번, 5번을 보면은, 자, A와 B. 자, A도 세 군데고 B도 두 군데. 그러면 애초에 A와 B 이거 3번하고 5번도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을 병정이 있고 이 네 명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범인이 이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정의 두 진술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 그리고 병의 두 진술은 모두 참. 그러면 모두 참인 병의 진술을 먼저 볼게요. 자, 병의 두 번째 진술. 자, 대우를 보면은, 자, 갑이 범인이면, 자, 을이 범인이다. 근데 지금 범인이 한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갑은 범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정의 두 진술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 그러면 모두 참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정의 첫 번째 진술. 자, 갑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래요. 그러면 자,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갑의 첫 번째 진술을 보면은 을의 진술은 모두 참이야. 이거는 거짓이 돼야겠죠. 근데 정의 두 번째 진술도 을의 진술은 모두 참이야. 똑같죠. 근데 얘는 참인데 갑의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참이 아니라 모두 거짓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거짓이면은 갑의 진술은 적어도 하나는 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진술 을의 진술은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갑의 진술을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을의 진술은 모두 참이야. 일단 이거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은 일단 적어도 하나는 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진술은 참이 돼야겠죠. 일단 갑은 범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병의 첫 번째 진술, 갑이 범인을 안다면 자,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범인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을의 진술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을의 첫 번째 진술, 모두 범인을 알고 있어. 이건 아까 맞다고 했죠. 그리고 을은 아까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진술은 거짓이 나와야겠죠. 자, 나랑 갑은 범인이 아니야. 이것의 거짓은 갑과 을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은 아까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범인은 을이 되겠죠.